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70세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뇨와 암이라는 두 병마가 몸을 갉아먹고 있었고 아내마저 떠나보낸 뒤 그에게 남은 건 텅 빈 집과 벽에 걸린 사진 한 장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쓰러진 만삭의 진돗개 한 마리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노인이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된 순간, 그리고 결국 그 개가 노인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시골 외딴집. 70세 노인은 낡은 평상에 앉아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당뇨와 암 두 가지 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노인의 몸은 날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식사를 챙기라고 했지만 노인에게는 그럴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루를 버티는 것도 모든 게 고통일 뿐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거실벽에 걸린 액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노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인은 단 하루도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산책을 나가던 그 모든 일상이 사라진 뒤 남은 건 텅 빈 적막뿐이었죠. 부엌에는 먹다 남은 죽 한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돌아온 뒤 억지로 한 숟가락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는 건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지 노인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동네 이장님이 갖다 준 반찬 몇 가지가 들어 있었지만 노인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밥은 좀 드시고 계십니까? 가끔 들르는 이웃들이 물어보면 노인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노인은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제는 라디오가 유일한 말벗이었죠. 뉴스가 나오고 날씨가 나오고 가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가 나올 때면 노인은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이 노래 기억나시오?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채울 뿐이었죠. 저녁이 되면 노인은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당뇨 수치를 재야 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항암제를 먹어야 했지만 귀찮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볼까? 노인은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죠. 삶과 죽음 사이 어디쯤에서 노인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창밖으로 바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낙엽이 구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노인에게는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구만. 노인은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친척도 멀리 떨어져 살고 가끔 들르는 이웃이 전부였죠. 노인은 이렇게 혼자 죽어가는 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의미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괴로울 뿐이었죠. 새벽이 되면 노인은 또다시 눈을 떴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견뎌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죠.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살이 빠지고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이게 정말 자신의 모습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만.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또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또 비가 오는구만. 가을비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라디오를 켜고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이유도 없었고 누군가를 만날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녁 무렵이 되자 노인은 문득 우체통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진료 안내문이 올 때가 되었거든요. 노인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우산을 쓰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죠. 발걸음은 느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뇨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우체통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병원 안내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걸 꺼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끙, 낮게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 짐승의 울음소리였죠. 노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개라도 버렸나?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관심 가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보기도 힘든 판에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수는 없었죠.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노인은 다시 멈춰 섰습니다. 그 신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끙끙, 끙끙. 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결국 마을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산을 기울여 앞을 살펴보니 길가에 무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큰 개 한 마리가 흙바닥에 누워 있었죠. 새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만삭이었습니다. 노인은 쪼그려 앉아 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고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이 녀석이 새끼를 베고 있구만.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개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노인은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죠. 노인은 그 눈빛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나도 살기 힘들어. 노인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개는 여전히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털 사이로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했죠. 그런데도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뻗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노인은 나도 모르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이었죠.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개는 죽을 게 뻔했습니다. 새끼들도 함께 죽겠죠. 노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인데 개를 돌볼 수 있을까? 먹일 것도 없고 돌봐줄 힘도 없는데 하지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눈빛, 새끼들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노인은 중얼거리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뛰다니 몇 년 만에 처음 뛰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오래된 담요 한 장을 꺼내 들고 다시 개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죠. 노인은 담요를 개의 몸 위에 살짝 덮어줬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데려갈 테니 노인은 개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개를 안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당뇨로 인해 근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노인은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네 번째 시도 끝에 노인은 개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무겁구만. 노인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서 노인은 집 마루까지 개를 옮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죠. 노인은 마루에 낡은 이불을 깔고 그 위에 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개는 눈을 감고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노인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마루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때문이었죠. 개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서둘러 방에서 나와 마루로 갔습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이불 위에 누워 있었지만 어젯밤보다는 상태가 나아 보였습니다. 눈빛에 조금 생기가 돌았고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죠. 잘 잤나? 노인은 쪼그려 앉아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의 배를 살펴보니 새끼들이 뱃속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곧 낳겠구만.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려면 개가 힘을 내야 했습니다. 제대로 먹어야 했죠. 노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동네 이장님이 갖다 준 닭고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먹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걸 줘야겠다. 노인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몇 년 만에 제대로 요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노인은 밥 한 끼 제대로 지어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귀찮았고 의욕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어줄 거라는 생각에 노인은 정성껏 닭고기를 삶기 시작했죠. 물이 끓는 소리,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 그 모든 게 오랜만에 느껴지는 일상이었습니다. 삶은 닭고기를 작게 찢어 밥과 함께 그릇에 담았습니다. 국물도 따로 담아 식혔죠. 노인은 그 그릇들을 들고 마루로 갔습니다. 자, 먹어봐. 노인은 개 앞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진돗개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밥을 먹기 시작했죠.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개가 밥을 다 먹고 나자 노인은 물그릇도 가져다 줬습니다. 개는 물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굶었던 게 분명했죠. 많이 힘들었지. 노인은 개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개는 노인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노인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노인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개의 몫을 함께 준비했죠. 자신은 여전히 입맛이 없었지만 개를 위해 음식을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인도 한 숟가락씩 떠먹게 됐습니다. 너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노인은 개에게 말했습니다.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자
진돗개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마루뿐만 아니라 마당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노인의 시야 안에 머물렀죠. 노인이 마당에 앉아 있으면 개는 그 옆에 앉았고, 노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개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 노인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개는 노인의 손을 코로 살짝 밀어 올렸습니다. 쓰다듬어 달라는 신호였죠. 저녁이 되면 노인은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보는 게 너무 쓸쓸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돗개가 방문 앞에 앉아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들어와. 노인은 개를 불렀습니다. 개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노인의 침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가 편하지? 노인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눈을 가늘게 뜨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밤이 되면 노인과 개는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정확히는 노인이 침대에 누우면 개는 침대 바로 옆 바닥에 누웠습니다. 개의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숨소리였죠. 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아내가 떠난 뒤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노인은 개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 노인은 고민했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백구.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오늘부터 백구다. 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죠. 백구야. 노인은 다시 불렀습니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오랜만에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식구가 하나 늘었소. 노인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백구라는 이름의 개요. 새끼를 베고 있는데 곧 나을 것 같소. 노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도 이제 할 일이 생겼소. 이 녀석들을 돌봐야 하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도 분명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죠. 백구는 마루에 앉아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다가가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그래, 나보다 내가 더 힘들었겠지. 노인은 백구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뱃속에서 새끼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곧 태어날 거야. 조금만 더 힘내. 노인의 말에 백구는 노인의 손을 하찼습니다. 고맙다는 표현인 것 같았죠. 그날 밤 노인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밥을 짓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모든 일상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죠. 노인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백구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움직임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노인은 백구가 편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마루 한쪽에 깨끗한 이불을 여러 겹 깔아줬습니다. 오래된 수건도 몇 장 준비해뒀죠. 곧 나을 것 같은데. 노인은 백구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불안한 듯 노인의 얼굴을 자꾸 올려다봤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노인은 백구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은 백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백구는 계속 자리를 옮겨다니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마루를 빙빙 돌다가 이불 위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죠. 드디어 때가 온 건가. 노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백구 옆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밖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바람 소리만 들려왔죠. 백구는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했고 몸을 떨었습니다.
힘내, 백구야. 노인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 자신도 긴장되고 있었죠. 개가 새끼를 낳는 걸 지켜본 적은 있었지만 그건 수십 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백구가 갑자기 낮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끙끙, 끙끙.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인은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백구는 노인을 바라보며 힘을 냈습니다. 노인이 곁에 있다는 게 백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양막에 쌓인 작은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은 서둘러 준비해둔 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새끼를 감쌌습니다. 양막을 살짝 찢어 새끼의 코와 입을 닦아줬죠. 그러자 작은 새끼가 끼잉하고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살았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묘하게 좋았습니다. 노인은 첫 번째 새끼를 깨끗이 닦아 백구 옆에 놓아줬습니다. 백구는 새끼를 하드며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노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온 거였죠. 노인은 수십 년 만에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진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두 번째 새끼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백구는 다시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도 다시 긴장했습니다. 수건을 새로 준비하고 백구 곁을 지켰죠.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노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백구도 그 목소리를 듣고 힘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노인은 재빨리 수건으로 새끼를 감싸 양막을 벗겨주고 코와 입을 닦아줬습니다. 숨 쉬어. 제발 숨 쉬어. 노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새끼가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끼잉, 끼잉. 노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느껴졌죠. 세 번째 새끼, 네 번째 새끼가 연달아 태어났습니다. 노인은 정신없이 새끼들을 돌봤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온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당뇨로 힘든 몸이었지만 그런 건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새끼들이 울음소리를 낼 때마다 노인은 안도했고 기뻐했습니다. 새벽 5시쯤 마지막 5번째 새끼까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모두 합쳐 5마리의 새끼가 백구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젖을 찾아 몸을 꿈틀거렸고 백구는 새끼들을 할그며 돌보고 있었죠. 노인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녀석들 덕에 나도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야.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노인은 지쳐 있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새 생명들이 태어나는 걸 지켜봤고 그 과정에 함께했다는 게 너무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백구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지만 입가에는 편안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품에서 따뜻하게 잠들어 있었죠. 노인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장면이 언제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늘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더 아름답게 느껴졌죠. 5마리의 새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신도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백구에게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해줘야 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물을 그릇에 담아 식힌 뒤 백구 앞에 갖다 놨습니다. 마셔, 목마르지? 백구는 고개를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새끼들은 여전히 어미 품에서 잠들어 있었죠. 노인은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식구가 5명이나 늘었소.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건강하게 태어났소. 내가 받았다오. 노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고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데 함께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줄 몰랐죠. 그날 오후 노인은 동네 이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았소. 노인의 목소리는 들뜬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5마리나 낳았다오. 모두 건강하오. 이장님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어르신 집에 개가 있었소? 언제부터? 노인은 웃으며 지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노인은 다시 백구와 새끼들을 바라봤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젖을 빨고 있었고 백구는 새끼들을 감싸 안으며 편안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다. 노인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새끼들 중 한 마리가 꼬물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노인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말이죠. 새끼들이 태어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5마리의 새끼들은 날마다 부쩍부쩍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도 못 뜨고 꼼지락거리기만 하던 녀석들이 이제는 눈을 뜨고 마루를 기어다니기 시작했죠.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크는구만. 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새끼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백구와 새끼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 관리는 소홀해졌던 겁니다. 당뇨약을 제때 먹지 못한 날도 있었고 혈당 체크도 자주 빼먹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노인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지러움이 자주 찾아왔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도 심해졌죠. 어느 날 저녁 노인은 백구와 새끼들에게 저녁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노인은 벽을 짚고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고 밥알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백구는 노인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울 뿐이야. 노인은 백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 게 분명했죠. 노인은 겨우 방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노인은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의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죠. 노인은 힘겹게 눈을 떴지만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만.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었죠. 백구는 방문 앞에서 계속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끙끙 백구는 낮게 울었습니다. 노인을 걱정하는 소리였죠.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방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백구는 갑자기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의 침대 주위를 빙빙 돌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죠. 코를 킁킁거리며
방 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침대 옆 서랍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백구는 서랍을 열려고 했지만 당연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서랍을 긁었습니다. 노인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백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뭘 하는 거야? 노인은 생각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서랍 위에 놓인 물건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집이 떨어지고 시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닐봉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것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봉지였습니다. 당뇨약과 응급 상황에 먹어야 하는 포도당 정제가 들어있는 봉지였죠. 백구는 재빨리 그 봉지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침대 옆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손을 뻗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죠. 백구는 다급해 보였습니다. 꼬리를 바짝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노인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빨로 비닐봉지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찌직, 찌직,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빨로 비닐을 뜯었죠. 마침내 봉지가 완전히 찢어졌고 안에 있던 약통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백구는 약통을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습니다. 약통이 노인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노인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약이다.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약을 가져다 준 겁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죠. 노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약통 뚜껑을 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약통이 열렸습니다. 포도당 정제 두 알이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정제를 입에 넣었습니다. 침으로 녹여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처럼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약이 목으로 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살았다. 노인은 안도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노인 곁을 지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몇 분이 지나자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히 올라갔던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은땀도 멈췄고 호흡도 편안해졌죠.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백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백구는 노인의 얼굴을 핥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여전히 어지러웠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백구는 노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마치 또 쓰러질까봐 지키고 있는 것 같았죠. 내가 나를 살렸구나. 노인은 백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노인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동네 보건소에 연락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노인은 설명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는 곧바로 방문하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노인은 다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노인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시간 뒤 보건소 간호사가 도착했습니다. 혈당을 재고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약을 드셔서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병원에 실려가셔야 했을 거예요. 노인은 백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약을 물어다 줬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대단한 개네요. 간호사가 돌아간 뒤 노인은 백구와 새끼들에게 저녁을 줬습니다. 아까 흩어졌던 밥을 다시 담아 그릇에 내려놨죠. 미안하다. 늦어서. 노인은 사과했습니다. 백구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노인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게 놀라웠죠. 내가 나를 살려줬구나.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침대 옆에 앉아 노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히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손을 뻗어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내 생명을 구한 친구야. 노인의 목소리는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매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따뜻한 햇살이 집 안 깊숙이 들어왔죠. 새끼들은 이제 제법 컸습니다. 마루를 뛰어다니고 마당에서 뒹굴며 놀았습니다. 5마리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노인의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규칙적으로 약을 먹었고 식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백구와 새끼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내가 쓰러지면 이 녀석들은 어떡하나 노인은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건강을 챙겼죠. 병원 진료도 빠짐없이 다녔고 당뇨 수치도 꾸준히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을 낳은 뒤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죠.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자주 누워서 쉬었습니다. 밥도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노인은 걱정이 됐습니다. 괜찮은 거냐? 백구야. 노인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물었지만 백구는 그저 노인을 바라보며 꼬리만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백구가 마루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숨소리도 가빠졌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백구야, 정신 차려. 노인은 다급하게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몸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죠. 노인은 서둘러 동네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의사가 도착해서 백구를 진찰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게는 원래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양실조에 탈진 상태였을 텐데 그 상태에서 새끼까지 낳았으니 몸이 버티질 못한 것 같습니다.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백구가 죽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백구의 상태를 보니 부정할 수 없었죠. 수의사가 돌아간 뒤 노인은 백구 옆에 앉아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백구야. 노인은 백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더 잘 돌봐줬어야 하는데. 백구는 힘없이 노인의 손을 하찼습니다. 괜찮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새끼들도 어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백구는 노인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죠. 마지막 순간까지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백구는 마치 그 말을 들은 듯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마당 한쪽에 백구를 묻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였습니다. 백구가 좋아하던 자리였죠. 노인은 작은 비석을 세우고 그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너 덕분에 다시 살아봤다. 고맙다. 노인은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향 연기를 흩어놓았습니다.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 후로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새끼들은 어느새 다 자란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5마리 모두 어미를 닮아
새하얀 털을 가지고 있었죠. 노인은 그중 2마리는 좋은 집으로 분양 보냈고 3마리는 집에 남겨뒀습니다. 너희 엄마가 나를 살려줬으니 나도 너희를 끝까지 돌봐야지. 노인은 개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노인은 마당에 평상을 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3마리의 개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죠. 서로 쫓아다니고 뒹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노인은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요즘 괜찮소. 노인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백구 덕분에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소. 이 녀석들을 돌봐야 하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안정됐고 암 진행도 멈춰 있었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개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녀석들 덕분입니다. 의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면 몸도 좋아지나 봅니다. 저녁이 되면 노인은 개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죠.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들 덕분입니다. 개들은 노인의 옆에서 얌전히 걸었습니다.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밤이 되면 노인은 방 안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독서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개들은 방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노인은 책을 덮고 개들을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내 새끼들 잘 키우고 있어. 노인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매화나무 아래 백구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개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미의 무덤인 걸 아는 것 같았죠. 백구야,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죽고 싶어 했는데 너는 살고 싶어 했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참 신기한 거구만.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살리는 거니까.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노인의 어깨에 내려앉았죠. 백구가 보내는 답장 같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개들은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이제 나도 조금 더 살아봐야겠어.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노인은 백구가 남긴 생명들과 함께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기적. 그것이 바로 노인과 백구가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노인은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백구가 남긴 새끼들과 함께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매일 저녁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